안녕하세요. 산부인과 의사 황인아입니다. 오늘은 얼마 전에 리비브 시술 받으시고 1년 경과돼서 오신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의 후기를 좀 들려드리고 리비브의 효과와 어느 정도는 조금 한계가 있을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리비브라는 거는요, 비비브와 마찬가지로 고주파 장비라고 보시면 돼요. 고주파가 나와서 질 안쪽에 열을 공급하고 콜라겐을 재생시키고 조직을 탄력 있고 좀 촉촉하게 만들어주는 이 장비인데요. 제가 주로 사용을 하는 거는 외음부가 막 처지신 분들, 외음부 탄력을 위해서도 쓰고요. 그리고 요실금 심하신 분들, 요실금 치료를 위해서도 쓰고요. 질 건조나 질 탄력 저하 때문에 성감 저하가 있으신 분들 이렇게 고루고루 쓰고 있어요. 리비브의 장점은요, 시술 시간이 빨라서 크게 부담이 없고요. 비용도 비비브에 비해서 저렴하고요. 그러면서도 요실금을 잡는 효과는 좋고요. 그리고 탄력도 쫀득쫀득하게 잘 올라오는 편이라서 제가 요즘 좀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장비고요. 이분 같은 경우는 작년 12월에 시술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11월 초에 내원을 하셨는데 처음에 이제 시술을 받으신 거는 운동을 하는데 소변이 많이 새서 그리고 질 탄력이 떨어지면서 내가 성감이 많이 감소하는 것 같아서 시술을 받으셨고요. 어떤 운동을 하셨냐면 굉장히 독특한 운동이었어요. 우리가 흔히 하는 운동은 아닌데 셔플 댄스를 하셨대요. 셔플 댄스는 계속 이제 깡총깡총 뛰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런 복압성 요실금이 위아래로 뛰는 운동에서 가장 많이 새요. 우리가 앞으로 달려나가고 이런 달리기에서는 비교적 덜하고요. 위아래로 뛰면서 소변이 탁탁탁 새 나오는 경우가 가장 많아요. 산에서 올라갈 때는 괜찮은데 내려올 때 샌다 하시는 분들 많고요. 그리고 운동을 하는 건 뭐 대부분 그럴 때, 그리고 기침 재채기 할 때 갑자기 복압이 상승할 때 샌다고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재채기 할 때 새는 거는 별로 심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런데 운동을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이거를 할 때마다 소변이 새니까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내원을 하셨는데 내원하셨을 때의 상태는 출산을 거듭하면서 질이 많이 늘어나 있었고요. 입구도 좀 열려 있었어요. 1.5cm 정도 열려서 안쪽이 좀 보이는 상태였고요. 그리고 이제 질벽이 처지기 시작하면서 요실금이 좀 시작된 케이스였어요. 그리고 질이 너무 부드러운 분이었는 거예요. 공간 자체가 막 넓고 바람이 세고 이럴 정도로 그렇게 되지는 않는데도 불구하고 밀면은 미는 대로 다 밀려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는 탄력이 좋지가 않으셔서 필러를 굉장히 하기 원하셨는데 필러를 하면 아무래도 탄탄하게 받쳐주는 기반이 있어야지 필러가 그 위에 얹혀서 볼록하게 형성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기반이 없고 물렁물렁해서 뒤로 다 밀리는 분들은 필러를 넣어놔도요. 필러가 안쪽으로 볼록해지질 않고 관계할 때 그냥 힘없이 뒤로 밀려버려요. 그러면 관계를 할 때 원래 볼록하게 공간을 조여주고 잡아주는 역할을 해줘야 되는 필러가 다 밀려버리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한테는 필러를 원하기는 하셨는데 우리는 탄력 때문에 시술하기가 힘들겠다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탄력을 올리는 시술을 하고 좋아지시면 필러를 일부 고려를 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중간에 보통은 제가 한 3개월, 6개월 이럴 때 보는데 이분은 너무 바쁘셔서 그때는 못 나오시고 1년이 다 되어 가니까 다음 시술을 받겠다라고 오신 거예요. 여쭤보니까 운동을 할 때는 소변이 새는 거는 전혀 없으시대요. 시술 받고 한 2-3달째부터 새는 게 줄기 시작해서 지금은 새는 거는 전혀 없다. 근데 지금 상태에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원해서 오신 거고요. 관계할 때는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다라고 하셨고 본인은 그전보다 느낌이 더 생기기는 한다. 그렇지만 뭐 남편이라든지 반응을 봤을 때는 드라마틱한 것 같지는 않다라고 하셨고 기침이랑 재채기 할 때도 새는 거는 없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요실금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잡혔었고 성생활도 어느 정도 개선은 있는데 드라마틱한 개선은 아닌 상태. 그런 상태로 11달 지나서 내원을 해주셨고요. 제가 내진을 해봤을 때는 굉장히 많이 달라진 거를 볼 수가 있었어요. 이분이 처음에는 근육의 힘을 하나도 못 썼어요. 그래서 우리가 케겔 운동이라고 하죠. 질 케겔을 해서 꽉 조여보세요, 잡아보세요 말씀을 드리면 근육이 좋으신 분들은 정말 이렇게 열려있던 공간이 딱 붙거든요. 그렇게까지 힘을 잘 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는 근육이 아래쪽에 있거든요. 꿈틀하지도 않아요. 보통 그래도 힘주라고 하면 꿈틀하는 느낌은 들거든요. 근데 이분은 아예 근육을 못 쓰시는 분이었어요. 처음에 진찰을 하고 리비브 시술을 또 오셨을 때 다시 확인을 했었거든요. 처음에
진찰할 때 제가 케겔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연습 좀 해서 오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 이후에 다시 이제 오셨을 때는 그래도 약간 근육을 쓸 수는 있게 된 상태, 이 상태에서 약간 꿈틀꿈틀 힘을 줘서 닿지는 못하더라도 꿈틀꿈틀 하는 거 감각만 익히셔도 충분히 좋기 때문에 요거 이제 아셨으니까 이 방법으로 해서 계속 케겔을 좀 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렇게 리비브 시술하고 다른 추가적인 치료는 전혀 없으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11달째 왔는데 근육이 너무 좋아진 거예요. 이분한테 제가 여쭤봤어요. 그래서 케겔 운동 많이 하셨어요? 매일매일 하셨어요? 여쭤보니까 그렇진 않았대요. 케겔 운동 힘들고 해서 가끔 생각날 때 한 번씩 했어요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많이 좋아져서 저는 깜짝 놀랐죠. 보통은 비비브를 하거나 다른 시술을 해도 근육이 막 드라마틱하게 좋아지거나 이런 경우는 없었거든요. 본인이 노력해서 자꾸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물론 좋아지면서 확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를 하냐 안 하냐 따라서 이제 결과가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제가 시술할 때 케겔 필요한 분들은 꼭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어쨌든 이분은 근육도 너무 좋아지시고 입구가 약간 벌어져 있었는데 지금도 완전 다친 건 아닌데 그래도 1.5cm 정도 벌어져 있던 게 한 1cm 정도 약간 줄었어요. 그리고 전체적인 탄력감이 굉장히 좋아지신 거예요. 우리가 내진을 할 때요. 내진은 이제 제가 손가락을 넣어서 이제 공간을 벌려보거든요. 그랬을 때 손가락 3개 정도가 들어가는 공간이었는데요. 이분은 2개 정도로 줄었어요. 워낙에 이제 기본 부드러운 분이다 보니까 밀면은 어느 정도가 밀리긴 해요. 그런데 정말 그렇게 맥없이 밀리는 게 아니고 그래도 손가락 2개를 넣었을 때 전체적으로 싹 감싸지는 느낌, 부드럽지만 감싸지는 느낌이 있어서 굉장히 호전이 됐다고 저는 그렇게 느껴졌어요. 본인은 관계할 때 약간 부족한 것 같아서 여전히 필러를 원하셨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탄력도 많이 좋아지시고 근육도 잘 쓰시니까 근육이 없는 분들은 필러를 넣어도 필러를 제대로 못 쓸 수도 있거든요. 근데 많이 좋아지셨으니까 제가 그러면 필러 넣어드릴게요. 그래서 리비브하고 필러까지 같이 시술하는 스케줄을 잡았어요. 이분 또 공간이 좁지는 않아서 필러 시술을 다시 한다고 하면 좀 여러 개가 들어가야 되긴 하겠지만 그 전보다 탄력도 너무 좋아지고 근육도 좋아지셨으니까 필러를 일단 넣을 수 있는 베이스는 된 거예요. 지난번에 오셨을 때 제가 너무 물렁물렁해서 필러 넣으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보다는 많이 좋아지셔서 필러를 넣어서 효과를 볼 수 있는 상태가 되신 거고, 그리고 이번에 리비브 필러 같이 하신다 그러면 필러도 공간을 메꿔주는 역할을 하게 될 거고 리비브 2차 시술에 효과가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점점 더 공간은 더 좋아지겠죠. 탄력이 생기면 본인이 느끼는 성감도 차이가 날 거고 당연히 파트너도 느낄 수 있는 상태가 될 거예요. 리비브의 좋은 리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드라마틱한 체인지가 있으신 분들은 굉장히 만족하셔서 다음 시술도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게 되는데요. 이 시술도 틀림없이 한계가 있어요. 모든 시술이나 치료나 한계가 있겠죠. 이거 같은 경우는 수술적인 시술이 아니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수술적인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조직을 자르고 봉합하고 이런 식으로 완전히 구조를 바꿔놓은 건 아니에요. 정상적인 본인이 가지고 있던 상태에서 탄력을 올려놓았다 이런 것 뿐이지 구조 자체가 바뀐 건 아니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잖아요. 그러면 다시 약간 돌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얼굴에 관리를 해도 마찬가지잖아요. 레이저 받아서 나는 이제 탄력을 좋게 만들어 놓고 턱선 이거 막 올려놨는데 이게 평생 가는 게 아니잖아요. 한 1, 2년 지나면 다시 떨어지죠. 그런 것처럼 리비브의 효과도 1년, 1년 반 간격으로 반복 시술을 하셔야 유지할 수 있는 효과이기는 해요. 물론 소변 안 새는 거 이거는 뭐 1년 반, 2년, 뭐 길게는 3, 4년까지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처음에 했는 탄력 상태가 계속 유지되는 거는 아닌 거죠. 틀림없이 떨어지는 구간이 있는 거고 다음번 시술할 때 좀 더 올려줄 수 있는 거예요. 시술을 하고 나서 재시술을 받으실 때 이만큼 좋아졌는데 자꾸 더 좋아질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요. 더 좋아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내가 느끼는 건 아닐 수 있어요. 비비브 이제 계속해서 받으시는 분들도 진짜를 해보면 2차, 3차, 4차 이렇게 받으시는 분들은 점점 진짜 더 좋아져요. 그런데 처음에 감동은 없어요. 저도 비비브 받고 있지만 처음에 시술을 했을 때는 소변이 새던 분들이 소변이 안 새는 경험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드라마틱하고 만족도가 쭉 올라가는 거죠.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두 번째 시술을 하면 진찰을 하는 의사
의사만이 알 뿐 본인이 느꼈을 때는 요실금 소변이 안 새는 상태에서 그냥 안 새는 상태로 유지니까요. 처음에 그런 우와 이런 감동은 없어요. 그거는 좀 갈수록 만족도가 쭉쭉쭉 올라가는 시술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왜 성형도 해놓으면 그렇잖아요. 성형해서 예뻐져도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었는 것 같잖아요. 그런 것처럼 요실금 시술도 리비브 시술도 요실금이 좋아졌지만 좋아지고 난 후에는 나는 그냥 소변이 안 새는 사람처럼 살거든요. 그러니까 다음번 시술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조금 떨어질 수 있다. 그리고 리비브 받고 나시면 이게 혈액 순환도 좋게 만들어주고 질 쪽으로 혈류를 굉장히 많이 끌어오는 시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건조하신 분들은 건조증이 좋아지니까 너무 좋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건조하지 않으셨던 분들이 일시적으로 물이 너무 많아진다, 냉이 많아졌다라고 컴플레인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우리가 정말 염증이 있어서 생기는 냉이랑 자연적으로 이제 호르몬에 의해서 분비되는 거라든지 질 안에 자연적으로 이제 촉촉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분비물과 구별을 못 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거하고 질염에 걸렸어요. 이런 경우가 간혹 있는데요. 진찰을 해보면 정말 질염은 아니고 이게 윤활액이 많아지고 좀 부드러워지고 이런 반응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일시적으로 원래도 촉촉하셨던 분들은 좀 불편하실 수도 있겠다. 이게 계속 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알고 계시면 시술하고 이런 거에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바이바이.